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해설가 디온 더블리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현재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며 최상의 마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도 쉽게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토트넘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그의 가치와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팀의 연속적인 패배와 주전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그가 최상위 클럽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의 뛰어난 기량과 프로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토트넘은 맨시티를 원정에서 상대하게 되는데 스퍼스 웹은 맨시티전을 준비하는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가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분명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패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우리 선수들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선수들 역시 더 잘하고 싶고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책임과 믿는 모습과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은 그의 프로 정신과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와 애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노력과 헌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가 보여줄 활약에 더욱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노력과 헌신은 토트넘에서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는 팀의 수비 상황에서부터 골키퍼까지 압박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격 상황에서도 쉽게 오지 않는 볼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부진과 맞물려 현지 언론은 엔지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BC는 엔지 감독, 너무 비엘사 같은가?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마크 오그덴의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마크 오그덴은 엔지 감독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선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며 스타일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속해서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지고 있다면 그건 전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엔지 감독의 공격 전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엔지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는 것은 선수들의 의지와 정신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선수들에게 불어넣으며 강한 팀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가 넣은 3골이 모두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며 역전패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지만 같은 전술로 아스톤 빌라전에서 승리했다면 엔지 감독의 전술은 극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상황을 보며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노력이 어떻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경기에 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중심축이었던 벤탄크루 선수가 8개월 만에 선발로 복귀한 경기에서 다시 부상을 당하며 그 어떤 이보다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심각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후 긴 재활 기간을 거쳐 드디어 그라운드로 돌아온 그였지만 무자비한 태클로 인해 다시 부상의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이 부상에 대해 부상 부위는 발목인 것 같다며 벤탄크루를 잃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다. 아직 부상 정도는 파악할 수 없다. 그 태클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벤탄크루가 팀에서 잠시 제외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부상을 초래한 것은 매티 캐시,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였습니다. 매티 캐시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21-22 시즌 당시 토트넘 소속이었던 맷 도어티에게 양발 태클을 가해 도어티가 무릎 내측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벤탄크루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캐시의 태클은 고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발을 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대로 벤탄크루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이러한 캐시의 더티 플레이는 토트넘의 경기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벤탄크루가 빠진 이후 팀의 중원은 마치 얼어붙은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의 부재는 팀에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캐시의 행동은 비겁함을 넘어서는 행위로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축구계는 이러한 무리한 플레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겪은 벤탄크루와 팀, 그리고 팬들에게는 매우 아픈 순간이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태클은 축구 선수의 커리어는 물론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동료 선수로서의 동업자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무리한 플레이는 종종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곤 합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블루드래곤 이청용 선수도 톰 밀러의 위험한 태클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정강이 뼈가 골절되면서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맞았고 재활을 거쳐 복귀했음에도 이전의 기량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스토리는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었죠. 벤탄크루에게 위험한 태클을 가한 매티 캐시는 단순히 옐로카드를 받는데 그쳤지만 이러한 습관성 태클은 축구계에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프리미어 인저리에 따르면 개막 3개월 만에 무려 196명의 부상 선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시즌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지속적으로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선수는 물론 팬들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러한 부상 사태가 계속되어 최고 수준의 경기를 관람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리그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리그와 구단, 선수들이 모두 협력하여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는 그를 철강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의 고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가장 많은 압박을 하는 선수로 꼽힙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았을 때 손흥민이 별다른 큰 부상 없이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유연하게 상대의 태클과 압박을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 토트넘 소속이었던 도어티와 이번에 벤탄크루까지 매티 캐시에 의한 무자비한 태클로 인해 토트넘은 중요한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직접적인 가해는 없었지만 토트넘에 큰 손실을 입혔고 특히 이번에는 팀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손흥민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해당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이끌었습니다. 벤탄크루의 부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토트넘은 측면 수비수들을 중앙에 기용해야 할 정도로 선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은 팀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고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그 자체로 영웅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슈퍼캐리가 위기에 토트넘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팀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손흥민과 토트넘의 앞날을 지켜봅시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